지역구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장동혁 대표는 왜 계속 징계만 하고 제명만 하냐고 다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징계하고 제명만 하면서 누가 계속 분열을 유도한다 하는데 네. 뭐 똘똘 뭉치지 않은데 다 제명시키고 누구랑 뭉치려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론 듣고 다른 거 갈게요. 같은 사안에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그렇게 듣는 거죠. 제가 듣는 또 우리 당원들 입장과 주민들 입장은요. 예. 한동훈 개파들 좀 빨리 좀 정리를 좀 해서 결속돼서 단일된 모습으로 빨리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 한동훈 개파 그런 정리해야 얘기도 된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개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거기에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도 모여요. 그렇게 해서 좀 제발 좀 물러가라. 좀 당을 위해 좀 양보자 해라. 희생해라. 선당 구소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또 안 하잖아요.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적지를 두고서는 상당히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과 경로에 있어서 또 혹은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당 대표 그리고 당 지도부의 노선에 일정 정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책임,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으로 맡겨두고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앞으로 대표가 외연 확장을 하시든지 또 중도 노선을 걸으시든지 아니면 기존 노선을 더 포기라고는 아니지만 기존 노선에 대해 수정을 하시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대표의 몫이다. 네, 서영호 시사평론가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장동혁 대표하고 대안과 미래가 이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우 대변인 저희가 영상을 잠깐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를 나오는 표정을 보니까 평소보다 확연히 다르거든요. 뭔가 좀 격앙돼 있는 표정이던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길래 이랬을까요? 아니 격앙돼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저 안에 가면 굉장히 회의 장소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네. 좁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그 얘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네. 좀 상기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열기가 올라가면서 또 내부가 좀 더워질 수 있는 더워서? 거, 더워서 상기될 수 있는 거죠. 아직 겨울인데. 아니 그 안에 또 온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이 많으면 아니 열기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얼굴이 약간 발그레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두고 무슨 장동혁 대표가 심리적으로 뭔가 안 좋아서 네. 얼굴에 이렇게 격앙되고 저 보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웬만하면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 뭐 답변 뭐 네, 네. 이렇게 하는데 그냥 횡하고 가버렸거든요. 지금 이제 일단 오늘 방금 대한과 미래에서 이성건 의원이죠. 이성건 의원이 말씀한 내용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 네. 책임을 다 나중에 결국은 지게 될 것이다. 책임을 네. 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말이 되지 않죠. 그 전제가 무슨 말이냐면 패배를 하게 되면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대한과 미래는 패배를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총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총사령관격인 장동혁 대표에게 네. 지방선거 패배를 전제해 가지고 당신 나중에 책임져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이 듣기에는 혹시 다른 기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패배를 하면 책임져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해주셔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책임 있는 당 대표로서 패배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을 패배하면 패배다. 또는 뭐 부산시장을 패배하면 패배다. 뭐 그 전국에서 적은 우리가 민주당보다 적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승리하면 패배다. 라던가 네. 뭐 하여튼 뭐가 됐던 그 패배의 기준을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네. 내가 적어도 이와 같은 패배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결사의 의지를 가지고 선거에 임하겠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는 당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책임을 지라 그런다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신 분이 불쾌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저 장면은 글쎄요 신체 언어가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고 예. 그
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문에다가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뭐 그렇기도 하고 기자분들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한참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기자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모습은 예. 오히려 우리 당이 지금 뭔가 쫓기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니까 예. 조금은 이제 이런 모습은 또 기자님들이 잘 써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앞으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모습. 일단은 뭐 저희가 장동혁 대표의 영상을 많이 봐왔지만 이런 표정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대안과 미래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노선 전환 요구를 중단할 선거 책임은 장동혁 대표의 몫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거 요구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거부를 했으니 나머지는 장 대표께서 책임을 지시오 이런 의미입니까 이게? 그 말은 장동혁 대표인데 사실상 저는 그 대안과 미래 예. 여기 백기통항했다고 봅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를 그 전륜하지 않고 그 치르게 됨에 따라서 지방선거 패배하는 것은 그 책임도 모두 다 장동혁 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지방선거 이후에 그 승패를 보고 그때 가서 일전을 불사하겠다. 그렇죠. 책임론 가지고 당대표 사퇴를 요구하든 비대위를 요구하든 하겠다는 건데 저는 뭐 다음에 두고 보자는 사람 치고 정말 무서운 사람 없다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뭐 저는 대안과 미래가 실제 정말로 국민의힘의 대안과 미래 새로운 보수를 상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자기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전륜에 대해서 끝까지 치열하게 싸우든가 네. 아니면 현재의 보수의 그 비전과 미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대안을 철학과 정책을 내면서 비당권파로서 당권파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하지 않고 다음으로 미룬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 예. 그건 하지 않겠다는 걸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 쇄신파의 대안과 미래 백기투항 아닌가. 자기들의 그 공천에 대한 두려움 예.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박상수 대표 이 요구를 중단하겠다는 그 이유는 지금 서영한 평론가가 지적한 저런 백기투항입니까 아니면은 뭐 전략적 후퇴입니까 뭡니까 이거? 근데 제가 어제 면담 전에 대안과 미래 소속의 뭐 친한계는 아닌 네. 의원에게 이야기를 좀 들은 바에 따르면 최후 통첩을 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장 대표한테? 예, 면담 전에 네. 최후 통첩을 하겠다. 그렇긴 하지만 대안과 미래에서 어제 그 요구를 한 다음에 그 노선에 대해서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안과 미래 의원들은 우리식으로 선거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 중앙 당 우리식으로 지도부, 선거하겠다? 예, 당 중앙 당 지도부의 어떤 선거 방식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식대로 선거를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안과 미래는 그래 뭐 정 안 되면 우리는 우리식대로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지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알아서 선거를 하시고 그에 대해서 책임질 거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한 거니까 책임져라. 네. 이거를 얘기를 한 거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그럼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데드라인, 목표.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이기면 우리가 졌다고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목표 정도는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못 이긴다면 물러나겠다. 그 예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어느 방송인가 출연해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자신의 정치생명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기준이라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당대표로서 필요한 모습이겠죠. 예. 지금 우리식대로라고 지금 식대로라고 이제 선거를 펼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저 우리식대로라는 게 뭔지가 좀 의문입니다. 네. 지금 대안과 미래에서 우리식대로라는 것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식대로라는 게 국민의힘이 가는 선거운동 방향과 다른 방향의 가능성을 얘기해 두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친한계들의 이제 어떤 이제 선거운동 방식, 그러니까 전륜이라든가 윤어게인과의 뭐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자기들 선거구에서는 활용하겠다 이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실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전체 총의를 모아가지고 지도부에서 결정한 사항의 선거운동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선거 구호라든가 캐치프레이즈라든가 그런 컨셉을 전혀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건 해당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식대로라는 게 지금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우리 식대로라는 게 제가 방금 예를 든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분량이 되는 거고 그 결과는요. 또 윤리위요? 그 결과는요. 지방선거 패배와 매우 밀접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 쇄신과 대안과 미래가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바란다 그러면 적어도 현재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종적인 결전, 그분이 지금 외로운 상황에서 최종적인 지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19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기간만큼은 장동혁 대표를 믿고 오히려 지지해 주는 것이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 더 바람직한 거지. 지지해 주지도 않고 밀어주지도 않고 완전 다른 방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책임을 묻는다면 그 책임 묻는 사람이 정당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절윤을 선언하고 윤어게인을 부정하고 선거운동을 하면 해당행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당의 지금 그 노선이 절윤을 하는 그런 거라면 지금 해당행위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면 해당행위입니까? 지금 우리 당 후보들이? 말씀드릴 텐데 네. 저류나 윤 어게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우리 당의 지금 입장입니다. 하지 않는 게 입장인 거예요. 근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우리 당에 해당이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당의 선거 컨셉 운동과 다른 방식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그러면은 우리 당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다가 유권자들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가야 해당행위가 아니라는 겁니까? 우리는 미래로 간다. 보수의 혁신을 꿈꾼다. 꿈꾸는 미래, 자유시장, 그리고 북한의 당당한 외교. 이게 우리 당 입장인 거죠. 두 분께 지금 두 분 다 당협위원장이던가요? 아니, 저는 저도 내려놨습니다. 대변인이고 두 분 다 내려놨어요? 아니, 저는 당협위원장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예. 이런 상황.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편하게 선거 치르겠는데. 아니 뭐 지금 보시다시피 뭐 저렇게 그 당내에서도 이렇게 분열이 심하니까요. 저는 근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식이란 게 좋은 걸 못 봤어요. 우리식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누구냐면 저기 국민의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북한 아닙니까? 우리식 사회주의. 근데 우리식대로 선거운동하겠다는 게 새심판지 새신 신고 도망가는 판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비당권파 후보인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호영 대구시장 후보로 뛰고 계신 분 이런 비당권파를 도와서 이번 선거에서 비당권파 입지를 넓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본인들은 못 움직이지만 쇄신파의 지지층들, 지지당원들을 한동훈 등 아예 그 전윤을 하고 나간 그런 세력들을 돕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선에 참여하는 거는 아마 당원 당규상 거의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특정 후보를 도울 수 없어서 그럼 선거운동이 끝나서 후보가 된 다음에 도와야 되는데 후보가 된 다음에는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렇게 당대당 대결이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를 도우라고 지지자들에게 자기들 쇄신파 당원들의 지지자들에게 얘기하기에는 한동훈 그 전 대표도 징계받는 마당에 본인들이 지금도 장동혁 대표랑 못 싸우는데 한동훈 대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이 두 가지 다 현실 가능성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쇄신파 대안과 미래가 이번 우리식대로 하겠다는 것에 슬로건일 뿐이지 실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제한적이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결과를 두고 책임 공방에 아주 세게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자기 의사대로 선거 다 하겠다고 하고 마음대로 본인에게 해장 행위를 하는 당원들은 다 징계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본인이 책임질 기준을 만드시면 돼요. 요 정도는 내가 승리다. 책임질 기준 이건 무조건 승리다. 이기겠다라는 그 기준을 만천하에 선포를 하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뭐 선거 이후에도 뭐 장동혁 대표는 또 그런 데에 있어서 리더로서 자신이 책임지고 그걸 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또 리더십을 얻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기준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모호하게 얘기하면서 계속 책임만 피하려고 하면
당대표의 자리는 그런 자리라고 근데 생각하지 앞으로 않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발대식을 뭐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언론 인터뷰 등등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아마 그거를 물어볼 거예요. 어느 정도를 승리라고 보느냐, 선전했다고 보느냐. 그러면 장 대표가 저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얘기한 것처럼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정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실제로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또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정도를 만약 이겼다 그러면 거기를 발판해서 광역단체장들이 나중에 대선이 나오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나올 그런 자리에 있는 광역단체장에서 이겼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해장행위라는 그런 이상한 단어를 쓰시는데요. 당원 당규에 해장.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썼죠. 한동훈 예. 대표 측에서 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예. 장도혁 대표한테 뭔가 해로운 행위를 하면은 그거를 해장행위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에서 하고 있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가 예. 마치 장도혁 대표 개인이 징계를 준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쌓아가지고 악의적으로 좀 몰아가는데 말이 되지 않죠. 당원 당규에 따라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결론 낸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장도혁 대표 혼자서 결론 낸 내용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당원 어쨌거나 당규가 있는 장동혁 겁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당내 분란을 좀 봉합하든 뭐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지방선거로 나아갈 타이밍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수습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수습이 안 된 거예요. 수습을 원하지 않는 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친한계라든가 일부 소장파에서는요 수습이 안 되는 게 자기한테 이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동혁 대표가 만약 지지 않습니까? 네. 패배하게 되면요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거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 흔들어가지고 뭔가 분열이 있고 결속이 안 되는 모습이 자기들한테 좋은 기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한동훈 대표를 제명한 것도 장동혁 대표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고 성명을 낸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25명을 해장 행위로 지금 그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는 이유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윤리위에 회부된 거 아닙니까? 예. 윤리위에 가 있는 게 저희들이고 한동훈 대표 서문시장 옆에 따라갔다고 또 징계 윤리위에 가 있는 게 지금 친한계 의원들이고 예. 이번 주 토요일에 구포시장 또 가면 또 거기 옆에 가 있는 사람들 또 지금 징계 청구할 거지 않습니까? 계속 징계 청구해서 윤리위로 보내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 쪽의 당권파들이에요. 그래 놓고 누가 분란을 유도한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끊임없이 다 지역구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장동혁 대표는 왜 계속 징계만 하고 제명만 하냐고 다들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징계하고 제명만 하면서 누가 계속 분열을 유도한다 하는데 네. 뭐 똘똘 뭉치지 않는데 다 제명시키고 누구랑 뭉치려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론 듣고 다른 거 갈게요. 같은 사안에서 거꾸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그렇게 듣는 거죠. 제가 듣는 또 우리 당원들 입장과 주민들 입장은요. 예. 한동훈 개파들 좀 빨리 좀 정리를 좀 해서 결속돼서 단일된 모습으로 빨리 선거를 치르면 좋겠다. 한동훈 개파 그런 정리해야 얘기도 된다?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개가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거기에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도 모여요. 그렇게 해서 좀 제발 좀 물러가라. 좀 당을 위해서 좀 양보해라. 희생해라. 선당 구소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또 안 하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자, 이런 알겠습니다. 모습이 국민들에게 분명히 좋게 보이지는 않지만 당을 위해서 현재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 중심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 지도부를 믿고 가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치훈 부대변인께서 보시기 어쨌거나 지금 당대표는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로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 거예요. 장 대표에게 뭐 어떤 선택의 수가 남았다고 좀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지금 가는 거? 사실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저는 보수 진영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전 절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뭐 글쎄요 늦었다고 하더라도 절연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그 절연 메시지 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됐다. 대한민국에 부정선거는 없다. 그 내란 우두머리 판결 정당했다. 요 세 문장만 외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저는 뭐 상당히 많이 오를 거라 보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선언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그 대안과 미래라는 세력분들이 이걸 포기했다고 뭐 하는데 글쎄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더라도 그 흔적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뭔가 절윤을 그래도 맺혔던 사람이 있다는 걸 남겨야 되는 건 아닌가. 저는 선거를 저렇게 그 국민의힘이 절윤과 관련된 거 하나 갖고 끝까지 해결하지 못할 과제를 안고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모습 보이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수월하게 치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국 정치가 이렇게 괜찮은 건가? 보수가 재건이 될 수 있는 건가?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그 탄핵의 강을 2017년에 탄핵된 대통령 이후에 겨우겨우 몇 년에 걸쳐서 건넜는데 예. 다시 또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강을 건너니 많이 하면서 한 배를 두고 양쪽에서 노를 반대 방향으로 젓고 있으니 배가 한 걸음도 한 조금 1cm도 앞으로 못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선거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 정치에 이거 정말 괜찮은 건가? 탄핵당한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 저륜 하나 외치지 못하는 정당이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라는 좀 씁쓸함도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네. 좀 여유가 느껴집니다.